오늘 시장이 조금 또 조정이 나오는데요. 이제 좀 헷갈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가 헷갈릴 것 같냐면 이거는 진짜 이제 생각의 차이인 것 같기는 한데요. 그 전쟁 이슈 있잖아요. 2주 휴전 나왔죠. 근데 간밤에 무슨 이슈가 있었죠? 이스라엘의 레바논 남부 지역인가요? 공격 지속. 그러다 보니까 이란이 뭐라고 하죠? 자꾸 이러면 그 휴전 협상 파기한다. 또 뭐라고 하죠? 호르무즈 해협 선박 지나가는 대수를 관리하겠다. 또 뭐라고 합니까? 아예 호르무즈 해협 폐쇄. 그다음 뭐 호르무즈 해협에 지뢰가 있으니 우회 경로로 가라. 뭐 이러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유가가 90불 초반까지 갔다가 이제 90불 다시 중후반대 97불 뭐 이 정도 하고 있죠. 결국 여기에 대해서 미국은 뭐라고 하죠? 미국은 휴전 협상 내용에 저건 없다 라고 하고 있죠. 미국은 저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체가 너무 많아요. 미국, 이스라엘, 이란. 더 이걸 확장하면 중동의 다른 나라들은 뭔 죄야. 중동의 다른 나라들, 뭐,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런 애들은 뭔 죄예요, 대체. 이해 당사자가 지금 되게 많거든요.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이 돈을 걷는다고 하는데 거기에 오만하고 같이 한다고 하죠. 지금 나오는 기사 보니까 트럼프가 거기에 한 숟가락 또 얹으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던데. 아니 근데 이 호르무즈 해협 주변 국가들은 그럼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 부터 시작을 해서 뭐가 이게 복잡하긴 합니다. 이번 전쟁 자체가. 그리고 맞아요. 이거는 너무 명확해요. 네타냐후는 계속 전쟁을 하고 싶어하는 분위기죠. 누가 봐도. 네타냐후는 계속 전쟁 광이야. 하고 싶어요. 전쟁 광이거든요. 트럼프는 그만하고 싶어요. 이란이라고 할게요. 왜냐면 이란은 누가 핵심인지 모르겠어. 그 혁명수비대가 핵심인 건지, 뭐 대통령이 사실 힘이 없다고 하죠. 사실상 혁명수비대가 핵심이다라는 의견이 제일 많긴 한데, 그리고 그 무즈타파인가요? 뭐 거의 죽어가는 그분, 뭐 상징적으로 내세운 인물인데, 그러니까 누구의 지금 상징적으로 내세우는 그 인물이 뭐 결정을 내린다라고는 하고 있는데 알 수는 없죠. 아무튼 이란은 뭔 의견인지 모르겠어요. 의견이 좀 갈려요. 근데 이제 이란은 확실히 이번에 얘네들도 좀 강단이 있는 애들이고, 기본적으로 그 얘는 호르무즈 해협하고 우라늄 농축 이거를 이제 무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두 개를 얘네들은 협상의 무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런 지금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이즈는 계속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이제 생각하기 나름이고 결론은 모르지만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4월 중에 종전을 할 것이다라고 봅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그냥 저는 이렇게는 보는데, 그게 깔끔하게 쑥 흘러가는 건 아니고 굉장히 좀 노이즈는 있을 거고요. 노이즈는 계속 있을 것이고, 종전을 해도 깔끔하다기보다는 그냥 트럼프가 선언하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깔끔하게 모든 이 당사자가 되게 많아요. 여기나라 뿐만이 아니라 이제 주요 중동 국가들도 다 포함이에요. 그럼 너무 많잖아요. 이게 의견이 합치될 가능성은 저는 너무 제각각이라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고요. 얘네가 모두 다 동의를 해가지고 종전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만만해 보이진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이건 가능성이 좀 적어 보입니다. 근데 예, 이렇게. 전 제 생각은 요래요. 그래서 시장이 일단 오늘 흔들리죠. 오늘 흔들리는데 어제 많이 지수가 올라오기도 했고요. 아, 저놈의 수산 세보틱스 저거 미쳤네. 상한가네, 상한가. 여튼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 좀 특이한 게 있죠. 오늘 그런 이슈들이 나오면서 지금 시장이 좀 조정을 받는 거잖아요. 유가 한번 볼게요. 유가를 한번 보면 97.74불, 98불 가까이 왔어요. 92불까지 자정경에 내려왔었던 유가가 지금 98불까지 또 올라오긴 했거든요. 당연히 이제 좀 흔들릴 수 있는 건데 지수가. 근데 제가 지금 제일 좀 집중적으로 보는 섹터가 저는 재건입니다. 제가 어제도 얘기를 아마 했을 텐데 제가 종목 얘기는 좀 못했어요. 어제 제가 종목 얘기를 못한 이유는 저희도 이쪽 종목을 매매를 하고 있었어 가지고 제가 이걸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다 보면 종목이 노출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못한 건데, 공교롭게 어제 저 개인 유튜브 할 때 저희가 이제 들고 있는 종목이 급등을 사실 해가지고 얘기를 했거든요. 급등을 해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또 급등을 해버리네요. 그럼 뭔지 알겠죠? 뭔지 아실 텐데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아무 이유 없이는 아니고 저희가 한 3, 4일 전에 사놓은 종목인데 이런 겁니다. 뭐냐면 잠깐만요. 요렇게 보여드리면 되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그 어쩌고 저쩌고 막 그 챗GPT에 막 물어봤었어요. 어제 오전에. 아이고. 제가 어제 디테일하게 얘기를 못 드린 이유가 얘 때문에 얘기를 못 드린 건데, 잠깐만 이거 지워놨다. 잠깐만요. 제가 안 그래도 재건에 관심이 좀 있어서 엄청 이쪽을 좀 혼자 팠었거든요. 엄청까지도 아니고 요즘 AI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조금만 파보면 금방금방 나와요. 보니까 제 기준에선 수산 세보틱스가 제일 수상했거든요. 저희가 이걸 사실 들고 있었고요. 근데 이제 어제 11시 반 넘어서 얘죠, 수산 세보틱스. 예. 12시 이때 저 개인 유튜브 할 때거든요. 이때 이제 급등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알아서 익절하라고 하고 사실은 알려드렸는데 또 오늘 시가는 안 좋았어요. 뭐 또 이란 레바논 얘기 나오니까. 근데 거기서 또 올라가더라고요. 대기 매수가 이거는 확실히 세게 있는 거예요. 세게 있는 거고, 이거 적자 회사 아닌데 세보틱스는 실적이 나쁘지 않아요. 1년에 작년에 190억 번 회사예요. 이게 어떻게 적자 회사예요? 작년에 190억 벌었고 지금 주가 이렇게 올라서 2천억 된 건데, 그전에는 1,500억이었어. 1,500억. 이거는 주가도 쌌었다고요. 여튼 제가 이거 아마 어제 개인 유튜브에선 요거 보여드렸을 거예요. 내가 챗GPT 찾아보니 이러이러한데 이 중에서 세보틱스가 제일 좋아 보이고, 그리고 대형주에서는 직접 연관성이 제일 높은 기업 얘예요. DLENC. DLENC가 직접 연관성은 제일 높고요. 근데 얘는 이란 쪽 레퍼런스가 많더라고요.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풀어주는 단계가 가면 얘가 아마 최대 수혜주가 될 겁니다. DLENC가. 그렇게 보시면 되고, GS건설 얘는 뭐가 장점이냐면 해수 담수와 관련돼서 GS건설 자회사가 해수 담수와 EPC의 강점이 있어요. 그게 장점. 그럼 삼성 E&A는 뭐냐? 삼성 E&A는 중동 지역 매출 비중이 제일 높은 회사, 플랜트 쪽이에요. 얘가 제일 먼저 움직였죠. 얘가 제일 먼저 움직였거든요. 삼성 E&A가. 이렇습니다. 그럼 종목, 이게 서현답변들 이런 거는 시총이 너무 작으니까.
히림 얘도 시총이 너무 작고 상지건설 이거 다 1000억 미만이에요. 저는 이제 1000억 이상인 것들에서만 좀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그래서 좀 종목을 이렇게 압축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 건설기계 쪽은 요 HD 건설기계하고 두산바켓, 진성TC DY파워는 부품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어떻게 보면 밸류체인의 끝자락이고, 요 HD 건설기계와 두산바켓을 비교하면 글쎄요, 저는 두산바켓이 좀 싸 보이기는 해요. 주도주는 HD 건설기계가 맞는데 그렇고요. 전진건설 로봇은 이거 어제 많이 올랐잖아요. 얘는 근데 그 어떤 중동 쪽의 레퍼런스나 이런 것들보다는 그냥 상징적으로 많이 오른 게 아닌가 싶어요. 차라리 레퍼런스는 얘가 훨 나아요. 세보틱스가. 이 회사 이름이 좀 이상해서 그렇지. 원래는 수산중공업이었어요. 여튼 이런 것들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포인트가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하나의 어떤 힌트라고. 야, 지수 근데 계속 내려온다. 전 재건주 봐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섹터라서 이쪽은. 근데 분야를 일단 중동 지역에 지사가 있는 건설 혹은 기계 업종의 회사. 기왕이면 이란에 지사가 있었던 기업. 이건 몇 개 없어요. 정말 몇 개 없어요. 이거는. 3. 중동 지역에 레퍼런스가 있는 기업. 4. 해수 담수화 관련. 중동이라는 지역 특성상 이제 이번에 뭐 해수 담수화 시설 공격도 막 있고 했잖아요. 관련 기업. 이런데 특장점이 있는 기업들 압축해가지고 걔네들 기술적인 위치 보면서 매매하면 여기는 당분간은 계속 먹을 게 있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시장이 이렇든 저렇든 간에 어쨌든 넥스트를 시장 내에서 계산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입장에서는 이쪽은 빠지면 계속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저 역시도 사실 오늘 오전에 그 생각을 하고 계속 보고는 있는데, 문제는 제가 원하는 맛이 잘 안 빠지네요. 네. 그렇게 쉽게 잘 빠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아침에 얘를 샀어야 돼. 이거 마이너스 10%. 이거 아침에 순발력 있게 샀어야 되는 건데. 네, 그렇죠. 예, 주가가 지금 쭉 밀리는데요. 자, 한번 봅시다. 지수가 지금 계속 밀리네요. 제가 방송하면서부터. 코스닥이 그나마 버티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쭉 밀립니다. 10시부터 밀리죠. 아이고야. 3000당이 그나마 오늘 반등을 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바이오가 뭔가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직은 좀 미진하네요. 그리고 다른 것들이 좀 더 또 많이 빠지고, 3000당의 반등이 바이오가 다른 섹터보다는 오늘 강하거든요. 바이오가. 근데 미진합니다. 미진. 야, 제가 나와서 또 빠진다고요? 아니, 이상하게 저만 나오면 자꾸 빠지네. 저만 나오면 장이 좀 안 좋아요. 참. 그렇다고 제 잘못은 아닙니다. 제 잘못은 아니고. 자, 이거 대표적인 기업들만 알려드릴까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뭐 말인지도 잘 모르죠. 대표적인 기업들만 알려드릴게요. 유로핏은 뉴스 나왔어요. 그 일라이 관련 이슈가 나왔는데, 자, 이쪽에 대표적인 게 이거 뭐야? 세보래. 수산 세보틱스. 이거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자, 그리고 이란의 얘가 이제 대표적인 게 DLENC예요. 자, 중동 쪽의 레퍼런스, 이건 좀 많아요. 이건 되게 많은데, 제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보면, 일단 뭐 주요 건설사들은 다 껴있어요, 여기는. 그리고, 한신공영? 얘는 이제 프로젝트성으로 참여한 게 다고, 보니까. 그리고 또 뭐가 있나.
근데 여긴 좀 많아요. 여튼 여긴 좀 많습니다. 웬만하면 다들 많이들 레퍼런스는 있어요. 그리고 이게 담수와 관련돼서는 GS건설하고 건설 쪽에서는, 그리고 포로글로벌. 제가 어제는 이렇게 다 얘기를 못 드렸던 이유가 수산세보틱스가 저희는 들고 있었던 종목이라 그랬고, 사실 여기 지금 불러드리는 종목 중에 저희가 있어요 이미. 근데 뭐 이 정도까지는 얘기해도 될 것 같아서 여러 개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리고 담수와 관련돼서는 다들 시노펙스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얘는 움직임이 그냥 그렇더라고요. 결론은 기왕이면 건설이나 기계업종에서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건설이나 기계업종에서, 요 업종에서 요 1번, 2번, 3번, 4번의 특징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기회가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이쪽은 건설 기계 업종 중에 5번 치면은 기왕이면 건설은 건설기계 업종의 종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은 이게 비단 오늘뿐만이 아니라 향후 계속 보셔야 될 겁니다. 종전이 나오는 그 순간까지는 계속 보셔야 되고, 심지어 종전이 나와도 봐야 되기 때문에, 종전이 안 나오면요, 계속 종전 기대감인 거죠. 뭐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렇게 좀 계속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안 좋은 이슈에도 움직이는 거 보니까 그 생각은 더더욱 들고요. 다만 무리하게 따라갈 필요는 없어요. 이슈가 워낙 들쑥날쑥하기 때문이고. 그러니까 네타냐후도 저 짜증나 죽겠네. 그 네타냐후는 왜 안 죽는 거야 대체? 이번에 전쟁 때 네타냐후 죽었다는 소문도 있었잖아요. 아, 네타냐후만 죽었어도. 야, 아니 그 사람은 이스라엘 국민들도 다 전쟁을 원하나? 안 그럴 것 같은데요, 저는. 그냥 네타냐후의 문제 아닌가? 어떤 정치적인 위치를 위해서 그러나? 그 트럼프를 꼬셨다고, 아, 이스라엘 국민도 지지해요? 아, 그래요? 이놈의 중동 쪽의 그 정세는 이해가 되다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네타냐후 집안이, 여러분도 공부 많이 하셨구나. 근데요, 저 얘기들을 많이 하죠. 또 네타냐후는 전쟁 끝나면 바로 탄핵될 것이다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아니 본인의 그 정치적인 생명이 다하는 걸 가지고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전쟁을 한다고요? 야씨, 그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진짜? 그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그건 좀 너무한 거 같습니다 저는. 아니 사람이라면 씨. 자, 신호는 아까 9시 반인가 매도 신호가 떴어요. 냉정하게 얘기를 드리면요. 아까 저 회원 방송할 때 사실 매도 신호가 떴거든요. 물론 최근에 이제 전쟁통인지라 이 제가 얘기하는 요 상승 신호와 하락 신호가 3월 달에 틀릴 때가 많았어요. 틀린다기보다는 좀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갈 것 같다가 전쟁 이슈로 개파락시키고 이런 게 많아가지고 갭이 워낙 많아서 그랬는데, 지금은 그래도 갭이 좀 제한적일 거라고 보고 본다면 4월달은 보면 4월 초부터 매수 신호 계속 유지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까 오늘 9시 반경에 매도 신호가 일단 떴습니다. 보통 이렇게 신호가 뜨면 만 하루 이내로 반전 신호가 안 뜨면 그냥 유지거든요. 만 하루 이내로 뜨면 별 추세 없는 거고요. 근데 지금 보면 일단 신호가 떴기 때문에 조금 기술적으로는 취약한 위치라는 얘기예요, 이 말이.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뭐 여러 의견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선물만 기준으로 제가 한번, 어쨌든 지수의 방향성을 한번 논해보자면, 어제 갭이 엄청 이따시만하게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기술적으로 이런 걸 다 따지는 사람 입장에서는 갭 메꾸고 갈 거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고요. 근데요, 저는 어떻게 지금 사실은 시장을 보고 있냐면, 그런 거 있었잖아요. 지수가 이 전쟁통에, 이 높은 변동성을 보였던 이 전쟁통에 전량 현금화를 해야 된다라는 사람과, 주식을 물려 있는 사람과, 또 반반 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요. 주식, 현금, 반반. 근데 사실은 보통 이런 이슈, 특히 전쟁이잖아요. 지정학적 이슈잖아요. 이런 이슈가 있을 때 이걸 돌파를 할 때는요. 현금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차마 접근하기가 쉽지 않게끔 하면서 가요. 보통은. 그 생각이 좀 들기는 하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 그 레벨은 아니란 말이죠. 어제 하루 올랐다고 그런 정도까지는 아닐 거라고요. 왜냐면 어제도 반도체 위주로 좀 강하긴 했는데 사실 삼전하고 닉스하고가 땡긴 거죠. 삼전 닉스가 땡긴 하루잖아요, 어제는. 이게 현금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약간 포물을 느끼는 상승이 나와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생각을 하는 제 입장에서는 오늘의 하락은 좀 아쉽긴 하죠. 이게 어느 순간 하다가 못 사게끔 해줘야 돼요. 그런 식으로 가야 저는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되냐,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그게? 일반론적인 생각은 아니에요. 일반론적인 생각은 갭 메꾸고 움직이고 따박따박 확인하면서 가는 게 맞아요. 그거는 맞는데 왠지 그런 생각이 저는 조금 더 강합니다. 근데 일단 오늘 빠지는 모습 자체는 그냥 일반론적인 흐름이에요. 일반론적인 높은 변동성을 보이면서 조정도 받아가면서 움직이는 거. 적절히 뺐다가 또 올라가고 뭐 하는 뭐 그런 전형적인 그런 그림이고, 사실 코스닥이 좀 안타까운데 코스닥이 가야 되는데 참 코스닥이 지금 더 힘이 없으니. 코스닥을 보면 지금 기준선 아래에 위치해 있고요. 구름대 중단에 위치해 있고, 어제도 상대적으로 약했고, 코스닥은 사실상 갭이요? 별로 거의 다 메꾼 것 같은데 벌써. 어제 여기서부터의 갭은 되게 크기는 하네 아직도. 코스닥이 좀 안타깝긴 합니다. 4월달부터 안 좋아졌는데 코스닥이 가장 큰 영향을 준 건 3천당 제약인데, 오늘은 사실 반등을 해요. 3천당이 지금 얼마예요? 반등 폭은 좀 제한적이네. 근데 얘가 지금 빠진 게 너무 커가지고 조금 빨리 좀 기술적 반등이라도 좀 세게 해줘야 조금 투심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한적이네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코스닥이 4월달부터 안 좋았잖아요. 딱 4월달이 이제 3월 마지막 거래일 3천당 하한가 가면서 이때부터 꼬였어요 코스닥이. 딴 건 아니고. 이게 영향이 제일 큽니다. 딱 그 시점부터 코스닥이 꼬였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이 그 전에 다 좋았다가 요게 이제 3천당 하한가 간 날이고 이때부터 꼬인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림이 좋았어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어떤 일단의 추세 라인은 지켰고, 제가 1030이 중요하다고 하지 않았나요? 기억하시면 1번 한번 쳐보십시오. 제가 그 코스닥 어제 반등하기 전에 아마 지난주에 이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코스닥은 1030이 중요해서 1020에서 30 라인, 이거 만약에 깨지면 저 다시 생각해 볼 거란 얘기까지도 했을 거예요. 그만큼 이 자리는 중요한 자리고 다 왔었어요 이미. 참, 그리고 월요일날 이렇게 급등을 한 거죠. 그런 건데 지금 또 내려옵니다. 또 내려오는데 현재 1070이고, 얘가 언제 돌릴까 참. 결국 바이오가 돌려야 돼요. 코스닥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뭐 구조상 어쩔 수가 없는 거고.
삼천당이 반등을 해도 워낙 그동안 많이 빠졌고, 오늘 이제 시총 상위주 한번 볼게요. 코스닥. 그나마 플러스인 건 바이오긴 합니다. 삼천당, 티슈진, HLB, 리가캠 전부 바이오잖아요. 근데 약해요 아직은. 아직은 약하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BM 있고 뭐 한데 얘네들도 약하고. 알테오젠, 리노공업도 오늘은 좀 많이 빠지네요. 원익IPS도 빠지고, 우리기술 많이 빠지고. 밑으로 내려가 볼까? 우벡스, 파마리서치, ST팜. 오늘 화장품 좋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 많이 보는 섹터는 아닌데 화장품이 오늘 유독 좋아요. 제가 아까 회원방송에서 제3지대라는 표현도 썼는데, 소비주들이 의외로 나쁘지가 않더라. 사람들이 안 보는 사이에. 화장품 좋긴 합니다 지금. 달바도 좋고, APR이 신고가죠 지금. APR이 신고가고. 바이오는 지금 근데 뭐 더 안 좋아질 게 있나? 이미 많이 빠졌는데요. 이미 많이 빠졌어요. 한 달 동안 조정도 2달 3달 받은 것들도 많고.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바이오가 안 좋아지면요, 코스닥은 저점 깬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러면 코스닥은 추세가 깨져요. 추세가 깨진다는 건 간과히 볼 일이 아니에요. 시장을 보는 데 있어서 이제 좀 복잡해집니다. 이제부터는 추세가 깨지면요. 이번에 간당간당하다 올라왔어요. 코스닥 간당간당하다 올라왔다고. 거래소는 삼전닉스로 다 올려놨고요. 여튼 그럼 바이오가 올라가려면 뭔가 어떤 섹터든 마찬가지예요. 뭔가 반등이든 간에 의미있게 올라오려면 트리거가 필요하잖아요. 굳이 바이오에서 트리거를 찾아보자면 다음 주에 AACR 있지 않나요? 그걸 조금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한번 AACR이 언제인지 볼게요. 제가 알기로는 다음 주일 텐데. AACR 2016 4월 17일부터는, 그러니까 다음 주죠. 다음 주입니다. 일정 17일부터 22일, 그러니까 다음 주 금요일부터 다다음 주 수요일까지. 요게 뭔가 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나마 퍼스텍은 잘 가더라고 아침부터. 오후장이요? 봅시다 일단. 오늘 한정에서는 유가를 자꾸 따라가는 경향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걸리기는 하는데, 잠깐만요. 다 밀리죠? 그래서 유가가 지금 얼마야? 현재 유가가 98불 넘어섰고, 사실 지금 유가가 계속 올라가네요. 호르무즈 해협 다시 막는다 그러고 뭐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실질 이행 여부가 중요한데 이 녀석들이 실제 이행을 안 하고 있으니까, 나쁜 놈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식을 볼 때요, 이건 제일 지금 일반적인 건 뭔지 알아요? 뭐 뉴스플로우가 이렇고 저렇고 뭐 유가가 어떻고 뭐 맞아요, 맞는데 사실 어제 많이 오른 거에 대한 반작용일 가능성이 더 제일은 높아요. 딴 게 아니라 어제 많이 올랐잖아요. 자꾸 이제 한 발 먼저 나가시는데요. 제가 계속 얘기를 드렸지만
지금 전쟁이나 뭐 이런 전쟁 우려하시는 분들, 이거는 어떻게 그럼 설명이 되죠? 전쟁을 계속 우려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아직도 보면. 또 오늘 지수가 빠지니까 더더욱 그런 분들의 발언에 힘이 실릴 텐데, 아니 그러면 재건주는 왜 움직이는 겁니까? 재건주는 대체 왜 움직이는 거죠? 이놈의 수산 세버틱스는 왜 이렇게 날아가는 거며? 그냥 테마라고요? 얘네들은 근데 기본적으로 전쟁이 휴전하고 소멸 단계로 가야 그 다음 수혜를 보는 종목들이잖아요. 말 맞다나 주식시장이 전쟁 우려를 프라이싱을 계속 하고 있는 과정이라면 저런 것들이 못 가죠. 자,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옵션 만기 오늘 수사 다 갈 것 같으면 일부만 파시지 뭐. 전 제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단기 급등을 해버리면 웬만해서는 일단 차익을 하라고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뭐 급등에 이거 근데 제가 이거 수상하다는 얘기는 진짜 많이 했어요. 수산 세보틱스 이름도 수상하고 기술 차트도 수상하고, 알고 봤더니 내용도 얘가 내가 볼 땐 찡하다. 자,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어쨌든 전쟁 우려가 지금 막 시장에 프라이싱 되는 단계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항상 올 테매요, 여러분들. 응? 빠질 때만 오는 거예요. 시장이 항상 옳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시장을 한번 시장의 움직임을 해석을 해보자는 거죠, 제 말은. 전쟁은 저도 몰라요. 내가 뭐 네타냐후도 아니고 트럼프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이건 아무도 몰라요. 이건 전 세계 누구도 몰라요. 전쟁이 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시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판단을 하는 게 더 중요한 건데, 제가 볼 땐 오늘 조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전쟁 이유를 생각하고 있어요, 이미. 심지어 전쟁이라는 변수가 워낙 변화무쌍한 변수인지라 시장의 프라이싱과 다른 형태로 진행될 수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한번 있었던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랬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그랬잖아요. 빨리 끝날 것 같은 분위기를 시장이 프라이싱을 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빨리 안 끝났잖아요. 아직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은 항상 그런 변수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게 아무래도 전쟁이니까 그렇기는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미 프라이싱을 하고 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지난주 금요일에. 이때 다들 좀 두려워하고 있을 때잖아요. 트럼프의 최후 통첩이 어떤 결과로 끝날지. 근데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불확실성 해소로 주식시장이 이미 반영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휴전으로 가면 올라가고, 폭격을 해도 단기 빠졌다가 빠르게 돌려서 제자리. 제가 이렇게 얘기를 아마 했을 거예요, 이미. 어? 전쟁에 대한 프라이싱이 지금은 잘 안 된다니까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자, 이 생각을 한번 해보고 삼성 E&A 봅시다. 얘가 지금 재건 플랜트로 간 거잖아요. 얘 주가가 근데 언제부터 움직였어요? 이날이거든요. 고점 뚫은 날. 공교롭지 않아요? 지난주 금요일부터인데. 전 HLB 안 봅니다. 관심도 없고 몰라요, 잘. 제가 대표적으로 바이오에서 아예 관심 없고 모르는 게 HLB랑 삼천당 제약입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주주들이 있어서
얘기는 못하겠지만 제 생각엔 약간 그 HLB랑 삼천당 제약은 제 입장에서는 그냥 성공한 작전주 뭐 이렇게 생각이 안 들어서 뭐 주주들 입장에서 기분이 나쁠 수는 있는데 뭐 진짜 잘 모르겠어요. 그 HLB는 너무 그 오름 테라피틱은 아니죠. 오름 테라피틱은 전도 유망한 바이오라고 보고 있고 HLB는 일단은 좀 그래요. 그냥 뭔가 구려서 그냥 안 합니다. 아니 이게 찝찝한 거 그냥 안 하면 되지. 굳이 해야 돼요? 그런 걸 굳이 해야 되냐는 거죠. 자, 이게 말이 자꾸 이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데 결론을 얘기 드릴게요. 잠깐 이제 오늘 반등 야 저기 초치는 말 하지 마시고. 근데 오늘 반등은 저도 쉽지는 않아 보여요. 예. 저도 쉽지는 않아 보이지만 아이 그런 말을 그렇게 내뱉으시면 어떡합니까? 그럼 사람들한테 꿈과 희망과 용기를 주셔야지. 글렀다라는 표현을 쓰다니 감히. 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였냐면요. 아니 근데 여러분 하루하루 어제 올라서 좋고 와 좋고 오늘 빠져서 아 슬프고 이건 너무 슬프잖아요. 우리 그렇게 보지 맙시다. 이게 지금 어느 기로에 있는지를 보자는 얘기예요. 제 말은 지금 어느 기로에 있는지 보자. 근데 보시면 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불확실성 해소로 이미 선반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이게 금요일부터 그런 게 아니라 지난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움직이는 패턴이 그러했다. 그러면서 그전에는 유가의 분봉과 똑같이 움직이다가 그렇지 않은 모습이 포착이 됐고 뭔가 시장은 전쟁과 거리를 두려는 즉 전쟁 우려가 불확실성 해소로 좀 이어지는 굳이 1막, 2막, 3막이 있다면 1막이 끝나는 분위기 어떤 결과가든 간에 그렇게 가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렸을 텐데 그때 때마침 금요일 날부터 삼성 E&A가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이때는 휴전을 할지 뭘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이날 휴전할지 할지 몰랐잖아요. 그러면 시장도 몰랐어요. 몰랐지만 이미 그렇게 프라이싱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결론이 나기 전부터. 그리고요, 오늘도 빠지죠. 뭐 오늘 빠지는 게 뭐 크다면 큰 건데, 글쎄요, 저는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아요. 오늘 빠지는 거 정도는 일반적인 거 아닌가? 어제 올라간 게 있는데, 어제 올라간 게 있는데, 오늘 빠지는 거 정도야.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끼리 싸우지 마시고, 제가 다 설명드렸잖아요. 이슈 다 빼고 생각하면 갭 메꾸고 가는 게 제일 정석 패턴이 맞아요. 다만 저는 뭐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죠? 저는 사실은 갭을 안 메꿀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수급이나 이 전쟁 이슈,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 이슈에 돌아설 때의 모습들이나 과거에 그리고 딱 그 사람들의 심리 자체가 보면 어제도 저한테 이런 질문이 많았어요. 어떤 질문이 많았냐면 저는 최근에 현금화를 다 시켰대. 다 손절하고 다 했대. 언제부터 주식 사야 되냐요. 그 질문은 이제 어제부터 하는 거예요. 그 질문은 어제부터 하더라는 거죠. 현금 있는 입장에서는 전쟁 이슈도 계속 뉴스가 나오고 지금 타이밍 잡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요. 근데 이게 하다가 못 사는 타이밍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패턴으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지라 그런 식으로 가려면 갭을 저걸 다 메꾸면 안 되죠. 그러니까는 저거 갭 다 메꾸고 이거 만약 갭을 메꾸잖아요. 이거 갭을 다 메꿔요. 이러면은 야 이때 못 산 사람들 사기 딱 좋은 자리를 그냥 주는 것밖에 안 돼서 거기까지는 저는 안 나올 거라고 사실은 봅니다. 저점은 이미 나왔고 약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건 제 생각이에요. 현재까지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여튼 그렇고 여러분들이 또 각자 생각이 있으시겠죠. 여기 채팅창에서 싸우지는 마시고 이렇게 저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사실 결론은 뭡니까? 또 올라간다라는 결론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올라갈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오늘 화장품이 세요. APR 달바글로벌. 달바글로벌은 추억의 달바글로벌이긴 하네요. 이거 제가 예전에 이때부터 유튜브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다. 제가 이때 유튜브 하면서 뭐라고 했죠? 달바글로벌. 이 가격 오면 눈 감고 사면 먹습니다 라고 했을 겁니다. 이거 기억하시는 분들 3번. 제가 이때부터 얘기를 했어요. 한두 달 전부터 달바글로벌이 자꾸 빠지니까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지. 그래서 제가 계산해보니 이 가격 오면 눈 감고 사면 먹습니다. 나도 살 거예요. 저 때는 이렇게 얘기는 했을 거예요. 문제는 제가 아마 미안하다고 했을 겁니다. 용기가 안 나서 미안하다고. 저는 손이 안 나가더라고요. 막상 기다리는 자리가 왔는데 손이 안 나가더라는 거죠. 이게 주식이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몇 달 지나고 보니까 결론은 이때가 최저점이긴 했어요. 그냥 사고 눈 감고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 자리에서 한 50% 올라왔네요. 근데 APR은 신고가예요. 네, APR은 지금 신고가더라고요. 제 화면이 몇 인치냐고요? 글쎄요. 근데 이게 제가 옆에 이게 공간이 있어서 그래요. 이게 화면 제가 그래서 요거를 자꾸 쓰는 건데요. 이렇게 크게 하는 걸 자꾸 쓰는 건데 옆에 공간이 있어서 아마 요걸 조금 더 활용을 하면 화면이 더 키워질 수는 있는데, 근데 제가 여기 공간이 있는 이유가 이제 제가 회원 방송할 때 여기 공간을 뭐 하는 게 있어서 그렇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거 세팅을 두 개로 나눠서 하면 조금 더 제가 크게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하면 제가 너무 번거로운지라 제가 사실은 그냥 이렇게 확대하는 거를 자꾸 쓰는 겁니다. 저는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이 자잘한 것들 다 보고 싶으신가 본데 이거 그냥 관심 종목이에요. 관심 종목을 저는 되게 넓게 해서는 보는 편이에요. 이것저것. 중해지하고 오늘 좋네. 와, 데모도 올라가? 데모 상승부에 걸렸네요. 아니, 그러니까 전쟁이 안 끝나고 계속 전쟁 때문에 어지러지러 할 거다라는 시장의 계산이 있다면 이런 게 왜 가냐고요.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근데 그것도 그래요. 바이오가 결과론적으로 전쟁 기간에 제일 많이 빠진 섹터가 돼 있는데 바이오랑 전쟁이랑 대체 뭔 상관이 있죠? 난 그거 자체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전쟁이 나면 바이오 산업이 안 좋아지는 건가? 그거랑 너무 상관이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굳이 따지는 게 저 금리 인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요, 원래 금리 인하 수혜주 가장 대표적인 게 바이오랑 하나가 뭔지 아세요? 2차 전지라니까요. 2차 전지는 왜 좋았는데? 이것도 이상한 논리라니까요. 빠지니까 이게 사람들이 논리를 자꾸 갖다 붙이는데요. 그게 논리가 이게 허점이 많다니까요. 논리가 너무 허점이 많아요. 차라리 그러니까 허점이 많잖아요. 이게 원래 금리 때문에 그러면 2차 전지가 왜 가냐고. 2차 전지는 오히려 올랐잖아요. 전쟁 기간에. 이게 되게 일단은 좀 말이 안 되는 소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전쟁 기간 중은 아니지만 최근에 또 대표적으로 많이 빠진 섹터가 올해 들어와서 로봇이 진짜 많이 빠졌어요, 여러분.
로봇이 진짜 많이 빠졌다고요. 그러면은 저는 약간 그 생각은 들어요. 뭐냐면 전쟁이 발생이 되면 시장이 이것 때문에 조정을 받았죠. 조정을 받았어요. 아주 그냥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럼 뭐예요? 이게 시장이 그전보다 안 좋아졌죠. 그쵸? 그전보다 안 좋아졌죠. 그 전에는 어땠어요? 그 전에는 시장이 좋았어요. 전형적인 유동성 장세였다고요. 근데 올해 들어와서 지금 퍼포먼스가 제일 안 좋은 섹터를 생각을 해보면 뭐 여럿 있을 수는 있는데 로봇하고 바이오가 지금 특히 바이오는 최근에 바이오는 연초에 좋았고요. 최근에 좀 안 좋았고 로봇은 막상 1월 중순부터 안 좋았거든요. 한 2월부터 뭐 이렇게 안 좋았는데 그럼 생각을 해보면 얘네는 공통점이 있어요. 금리 인하? 요걸 좀 다른 말로 바꿔봅시다. 금리 인하 수혜주? 그걸로 몰고 가기엔 2차전지가 또 너무 좋았어요. 그죠? 그걸로 몰고 가기엔. 그럼 뭐예요? 얘네 특징? 베타가 높아요. 그러니까 베타가 높다라는 건 이게 이제 그냥 이걸 좀 쉽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실적 없이 움직이는 모멘텀 텀으로 움직이는 섹터예요. 네, 얘네가. 얘네들은 특징이 유동성 장세에 최적화되어 있는 섹터들이에요. 얘네들은 시장 좋을 때 아웃퍼폼 하는 섹터 할 수 있는 류의 이제 섹터라고요. 그게 어떤 섹터? 베타가 높은 섹터가 대부분 이래요. 그리고 베타 높은 섹터는 대부분 실적이 없이 모멘텀, 내러티브로 간다고요. 그런데 전쟁 때문에 시장이 안 좋아지니까 얘네가 좀 안 좋았나 이런 생각도 사실은 좀 있고 그 사이에 뭐가 제일 셌어요? 그나마 반도체가 제일 세거든요. 뭐 에너지, 방산 이런 거는 이제 전쟁 수혜로 간 거고 반도체는 전쟁이 나면은 바이오 산업은 안 좋아지고 반도체 산업은 좋아지나요?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2차 전지도 맞아요. 이것도 있어요. 맞아요. 2차 전지도 전쟁 수혜의 느낌도 있는데 기본적인 논리는 그거죠. 1분기 실적 바닥에서 턴어라운드 한다. 결국 실적이란 단어가 등장을 한다고요. 뭐가 등장을 해요? 실적. 반도체에서도 뭐가 등장을 해요? 실적. 전쟁 때문에 장이 안 좋아지니까. 전쟁 때문에 장이 안 좋아지니까 사람들이 실적을 자꾸 따져요. 그 전에 돈으로 가는 장에서는 베타가 높은 게 더 가버리고 반도체보다 로봇이 훨씬 더 많이 갔어요. 반도체보다 바이오가 훨씬 더 많이 갔다고. 반도체도 좋았지만 그런 식으로 간다고요. 그럼 여기까지 동의하시면 2번 한번 쳐보세요. 꼭 동의까지는 아니어도 이해는 되세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2번 한번 쳐보시고. 그러니까 지금 저 얘기도 그거죠. 전쟁 중에도 최대 실적을 보여줬으니까 실적. 결국 실적이잖아요. 실적. 그냥 쉽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뭔가 기댈 게 필요한 거예요. 불안은 전쟁 때문에 생긴 거고 전쟁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고 그쵸 시장 자체가 불안하니까 뭔가 기댈 구석이 필요한 거고 주식시장에서 영원한 기댈 구석 1순위는 실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꾸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찾고 거기서 무언가를 기회를 잡으려고 하죠. 물론 전쟁이라는 특수 때문에 수혜를 보는 섹터는 별개의 문제예요. 이건 이제 별개의 문제고. 화장품도 실적 대비 주가 많이 싸요. 뭐 종목이 다 그렇진 않겠지만 하도 오랫동안 소외돼 있었어가지고.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이제 전쟁 이슈가 끝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전쟁 이슈가 끝나면 결국은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건 뭐예요? 유동성하고 AI라는 키워드잖아요. 우리가 전쟁 때문에 지금 다 까먹으셨을 수도 있지만 유동성은 여전히 살아있다고 저는 봐요. 자, 지금은 좀 공허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코스닥 1500이요. 여전히 저는 간다고 봅니다. 제가 연초부터 공언했던, 작년부터 공언했던 포인트긴 한데, 다시 이 시점에서 얘기 드리자면, 저는 여전히 간다고 보고, 단, 원래는 6월 전에 갈 거라고 봤는데, 이건 조금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정도입니다. 조금만 더. 왜? 중간에 전쟁 날진 저도 몰랐으니까. 그거만 좀 빼주세요. 그러면은 6월이 아니라 뭐 대략 그래도 한 9월 전까지는 전쟁 때문에 노이즈 난 거 빼고 전 이렇게 약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국면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그 베타 높은, 특히나 베타가 높은 것도 뭐 여러 실적 없는 섹터가 너무 많으니까요. 되게 많지만 바이오의 역할로는 무조건 부각이 돼요. 응? 바이오는 지금 되게 싸고 여기서 조금 더 절 수는 있겠죠. 조금 더 길 수도 있고 조금 더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여기서 논리가 갈라져야 되는 거예요. 바이오가 갈 거라고 믿는 사람은 코스닥이 간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반대로 코스닥이 간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결국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바이오는 간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반대로 지금도 뭐 그러시는 분도 계신데, 바이오 때문에 절대 못 간다? 아, 맞아요. 차라리 저 생각은 맞을 수는 있어요. 뭐 어떤 생각?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코스닥은 가는데 바이오는 어렵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이거는 성립 불가입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차라리 코스닥이 바이오 때문에 못 간다. 혹은 코스닥이 바이오 때문에 갈 거다. 뭐 이거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차라리 이거는 가능성이 둘 다 있는 얘기죠. 가능성이 둘 다 있는 얘기라고요. 차라리 이거는 아예 불가능한 소리고요. 꿈꾸는 소리고, 이건 불가능한 소리, 꿈이에요. 이거는 꿈이고, 차라리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릴 수는 있는데, 저는 상승론자라니까요. 아직 저는 상승론자인데 어떻게 제가 바이오가 못 간다고 하겠습니까? 지금 바이오가 어렵다고 제가 바이오를 못 간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다니까요. 코스닥이 저는 글쎄요, 1500? 저는 1500도 사실은 낮게 쳐준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정도는 갈 거라고 봐요. 바이오 없이는 못 가요. 그때 차라리 여러분들도 생각을 정리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생각을 그렇게 정리를 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스누피님 같은 분은 코스닥이 못 간다고 보는 사람인 이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코스닥이 못 간다라고 보는 사람은 바이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코스닥이 갈 건데 바이오가 못 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좀 생각을 좀 머리 좀 써보세요. 머리가 무슨 장식도 진짜 이건 너무 답답한 논리라니까요. 여러분, 진짜로 이건 진짜 너무 답답한 논리예요. 내가 몇 번 얘기를 해. 와, 코스닥이 갈 것 같은데 어떻게 바이오는 떨어진다는 얘기를 합니까? 말이 안 된다니까. 좀 말이 되는 얘기를 합시다. 말이 되는 얘기를. 차라리 코스닥이 못 간다고 하세요. 그게 맞아요. 바이오가 못 간다고 하는 사람들. 근데 이제 그 시점이 그럼 언제 올까를 계산을 해보는 건데, 이런 거라는 거죠. 제 생각은. 지금 바이오의 하락 논리와, 물론 그 사이에 수급 이슈가 제일 컸어요. 바이오는. 액티브 ETF가 바이오한테 약간 칼빵을 날았어요. 지금. 어이가 없게도. 액티브 ETF가 이렇게 바이오를 막 우쭈쭈 해줄 줄 알았는데, 바이오를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된 건데, 여튼 이렇게 봐요. 그리고 지금 코스닥도
이 바이오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바이오 때문에 코스닥이 지금 머리를 일단 숙였습니다. 2보 전진을 위한 일부 후퇴이기를 기대합니다. 4월달은 모양이 안 좋아요. 지금 아직까지는. 어, 2차 전지 시총 큰 거는 코스피라고요? 그쵸. 코스피에 맞아요. 2차 전지도 역설적으로 지금 오히려 지금 2차 전지는 2차 전지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냥 에코프로 그룹이 코스닥에 영향을 주는 거지 2차 전지는 오히려 코스피에 많아요. 황당하게도. 특히 밸류에이션 좋은 2차 전지 기업들은 코스피에 많습니다. 주요 셀업체들하고 그리고 NNF도 코스피잖아요. 코스피에선 순위가 저쪽 밑에 있나 보다. 어제는 1막에 대한 그 전쟁은 몇 가지 전쟁의 1막, 트럼프의 최후 통첩, 전쟁의 2막이 뭐냐면 종전하냐 마냐, 종전 가능. 전쟁의 3막은 뭐냐면 어쨌든 이제 벌려놨으니 이렇게 일을 이제 수습해야죠. 이게 뭐냐면 이제 에너지난이라든지 기타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 매크로 지표들 혹은 이제 경기 지표들 경제 지표라고 해야 될까? 경제 지표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수습하는 과정이 3막인 거고 지금 1막 끝난 거예요. 이거 끝났어요. 이제 2막은 뭐 더 얘기하자면 이제 휴전 협상의 진실 공방부터 이제 사실은 시작을 하는 건데요. 결론적으로는 종전이 가능하냐 이걸로 가는 거죠. 협상을 통한. 이거 끝나면은 시장은 많이 올라갈걸요 아마 두 번째까지 끝나면. 요거까지 끝나면 주가는 좀 많이 갈 것 같아요. 근데 요거 끝나서 어제 올라간 거 그거는 약간 어떤 맛배기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전쟁 이슈 끝나면 유가 폭락하고 지수는 급락을 할 거고 급등을 할 거고 이거는 감히 따라사기 어려울 거고 얘기를 했는데 그 생각 변함 당연히 없죠. 근데 어제는 뭐예요? 전쟁이 끝났다기보다는 휴전. 이 트럼프가 공언했던 최후 통첩이 일단 1막을 내린 거잖아요. 딱 그거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이게 끝나야 진짜 제대로 된 급등이 나오고 이때는 진짜 못 잡겠죠.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참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이제 뒤에 요 얘기가 나오겠죠, 이제. 그쵸. 아예 반복해서 말하는 걸 그렇게 싫어하지 않아요. 그리고 INTP가 반복해서 말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건 잘 모르는데 저는 원래 I 성향이 되게 강해서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어렸을 때 막 앞에 근데 I인데 나서는 걸 좋아하기는 했거든요. 뭔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이런 거를 싫어하진 않았지만 무대 공포증이 좀 있었고 말도 잘 못했고 좀 그런 성향이었어요. 좀 조용조용하고 낯가리고 사람들 막 그랬는데
그러니까 어렸을 때 반장 이런 거는 도맡아 했죠. 그러니까 뭐 그런 나서는 건 좋아했어요. 저 전교 부회장도 했어요.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전교 부회장도 하고 뭐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내가 왜 그런 걸 좋아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나서는 건 싫은데 그런 거를 하면 엄마가 좋아했어. 그랬던 것 같아요. 엄마가 그런 거를 내가 뭘 하고 왔다 이러면은 좋아했어요. 엄마가 좋아하는 게 좋아서 그런 거에 욕심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초등학교 때 공부 진짜 잘했거든요, 저는. 근데 그땐 진짜 공부를 잘했는데 매번 전교에서 손가락 안에 들었어요.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근데 그때도 생각을 해보면 내가 시험을 잘 보고 오면 엄마가 좋아하니까 이게 제일 컸어요. 초등학교 때는. 제가 너무 착했거든요. 아, 진짜 착했어요, 저는. 되게 착하고 키도 조금 해가지고 맨날 학교에서 한 반에서 50명 정도 있었거든요, 그때는. 저는 항상 앞에서 5명 안에 들었어요. 키 작은 순서. 키가 안 커가지고 고민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이제 고등학교 때 저는 다 컸는데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사이에 엄청 컸거든요. 근데 아무튼 제가 초등학교 때는 키도 작고 막 그랬던 만큼 되게 순진하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했는데 이제 중학교 때부터 사람이 친구들을 사귀면서 이제 바뀌죠.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확실히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성격은 완전 아이, 아이, 낯가리고 그렇죠. 이게 아까 마마보이 이러시는데 맞아요. 약간 그런 성향인 거죠. 그때는 어렸을 때만큼은. 근데 또 밖에 나가서 노는 건 좋아했어. 동네에서 지는 거 싫어했고 동네에서 지는 거 싫어해서 제가 야구를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는데 동네 야구 맨날 하러 다니고 지면 이길 때까지 하고 막 이런 건 있었죠. 여튼 아유 모르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지금 특히나 동창들이나 막 이런 애들이 되게 신기해 해요. 제가 TV에 나오는 거에 대해서 납득을 못 하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살이 너무 쪄가지고 그것도 납득을 못 해요. 전지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어? 너 어디 몸이 아프냐? 진짜 그러더라고요. 너 어디 혹시 몸이 아프냐? 혹은 너 뭐 무슨 일이 있었냐? 너무 살이 찐 거죠. 얘네들 입장에서는 제 마른 모습만 평생 보다가 제가 너무 말랐었다 보니. 근데 사실 이걸 제 마른 시절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뭐 적당하게 돼지까지는 아니고 그냥 적당하게 통통하구나라고 생각할 법한 거 아닌가? 내가 그 정도 되진 아닌데. 근데 아무튼 그 정도로 놀래더라고요. 어디 아픈 줄 알아요. 아파서 몸이 부은 줄 알아. 그런 거는 아닌데. 그런 얘기하면 너무 민망해요. 맛있는 게 너무 많은 건 아니고요. 술만 끊어도 돼요. 솔직히 말하면. 술만 끊어도 되고 주식만 안 했어도 됐어요. 아니 뭐 주식까지는 어쩔 수 없다 쳐도 선물 옵션만 안 했어도 내가 진짜 선물 옵션 안 했어도 살이 안 쪘을 것 같기도 해요. 선물 옵션 하다가 살이 너무 쪘어요. 여튼 뭐 내가 이 얘기를 지금 왜 했는지 모르겠지만 INTP 때문에 나왔구나. 반도체는 오늘 기판이 그나마 세요. 아까보다는 약한데 그래도 TLB 같은 거 좋네. SNS 텍도 좋고 몇 개 이렇게 툭툭 집어서 좋네요. 코미코, 테스, 테크윙, TLB, SNS 텍 이런 거 좋네요. 근데 이상하게 제 눈에는 2%밖에 안 올랐지만 왜 이렇게 심택이 좋아 보이긴 하냐. 이거 신고 갈 거예요. 2%밖에 안 오르긴 했지만 심택 7만원을 본 거는 처음인지라 신고가잖아요. 심택 7자를 제가 처음 봐가지고 우와 심택이 이렇게 간다고? 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그 얘기는 했던 것 같은데 아까 어떤 분이 또 질문을 하신 게 싼 거 안 찾아보냐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코리아 서킷 좀 싸 보인다는 얘기는 했을 거예요. 기판주 중에서는 얘 좀 싸 보이긴 해요.
술 때문은 맞긴 해요. 네, 술 때문은 많은데, 아니, 경락이 형이랑 술 마시면서 살찐 건 아니에요. 왜냐면, 저는 선물옵션 트레이더 할 때 살쪘거든요. 선물옵션 프랍 트레이더 하는 그 3년 동안 거의 지금 몸무게 가깝게까지 쪘어요. 85에서 90 사이까지 그때 쪘고, 지금 제가 94니까 사실 그 이후에 찐 거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미 90까지는 이미 15년 전에 다 쪘어요. 15년 전에 그 선물옵션 트레이더 하면서 1년에 20kg 한 번 찌고. 근데 1년에 20kg 찌니까 몸이 좀 아프긴 하더라고요. 몸도 아프고 뭔가 그 뭐라고 해야 되냐, 내 몸이 무겁다라는 느낌이 들었다고 해야 되나? 뭐 뛰거나 뭐 하거나 할 때 내 몸이 무겁다, 이런 느낌이 탁 오더라고요. 20kg가 찌니까. 아 근데 100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100이 넘는 사람들은 대단하다라고 또 생각을 나름 하는 게, 제가 아무리 아무 운동도 안 하고 아무리 매일 술을 먹고 아무리 야식을 먹고 생 난리를 쳐도 100은 안 넘어가더라고요. 몸무게 저는 96, 7이 거의 최대였어요. 지금 94니까 비슷해요. 잘 안 쪄요. 여기서부터는 이게 제 한계인가 봐요. 저항선, 제 몸무게 지금 저항선에 걸려 있는데, 신고가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이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겠죠. 쉽지 않습니다. 근데 신고가가. 와, 이거 양전했어, DLAC. 근데 저는 아무튼 여러 부류가 있지만 지금 재건에 제일 눈이 가요, 여러분. 재건이 제일 섹시해 보여요. 지금은 재건 쪽이 제일 섹시해 보입니다. 이쪽이 오늘 아침에가 기회였어. 근데 그거를 못 살렸네. 자, 지금 11시 10분인데, 시장은 뭐 아까처럼 막 우수수 떨어지는 거에선 조금 돌린 것 같은데, 네, 그러네요. 조금 돌렸고, 예, 코스닥도 조금 우수수 밀리다가 좀 돌렸습니다. 잠깐만, 제가 따로 아까 보던 종목들이 몇 개 있어서 좀 체크를 해보자. 오늘 M+가 많이 올랐네. 전장 보자. 요즘 WCP도 엄청 세던데. M+. 이슈가 나왔네, 얘는. 전고체 배터리 양산 핵심 기술 개발 완료. 파일럿 장비 수주. 퍼스텍은 상한가고. 나이 들면서 저항선이 조금씩 높아져요. 몸무게 저항선이 야금야금 올라가죠. 고점이. 그러니까 이제 신고가를 돌파하면 시원하게 돌파를, 장대양봉으로 돌파를 하는 게 아니라 찌글찌글.
찌글찌글 레간자 패턴으로, 레간자 패턴 마냥 야금야금 몸무게가 올라. 근데 나이 들수록 몸무게가 너무 마르면 볼품이 없어요. 제가 예전부터 항상 얘기했지만 남자는 뭡니까? 여기 여자분들도 계시겠지만 남자는 뭐예요? 남자는 1. 키입니다. 키. 응? 키가 커야 돼요. 2. 떡대가 있어야 돼요. 나이가 들수록. 왜? 마르면 불쌍해 보여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렇지 않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게 힘도 없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떡대라도 떡 벌어져 있어야. 응? 남자는 이런 게 중요한 거죠. 얼굴이요? 얼굴은 20대, 30대 때나 중요한 거지. 뭐 잘생기면 나쁜 거야 없겠지만, 잘생겨서 나쁠 거야 없겠지만, 그리고 3. 머리는 빠지면 안 돼요. 머리는 진짜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남자는 머리 빠지는 순간 끝났어. 끝나. 그래서 누군가들이 얘기하죠. 탈모약 개발하면 뭐 대박 날 거다. 남자들이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탈모랑 정력 아닌가요, 원래? 내시 별의별 얘기 다 하네. 원래 이런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남자는? 남자, 이게 정력이 뭐 꼭 그런 19금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힘이 있어야지, 힘. 힘은 어디서 와요? 피지컬에서 오지 않습니까? 키와 떡대에서 오는 거지, 힘이. 그리고 머리는 있어야 돼요, 그래도. 남자는 이 3가지가 있으면 됩니다. 외모는 남자는 저 3가지가 있으면 돼요. 경락연 씨는 이제 그게 아쉽지. 키가 작아서. 근데 그거를 내가 뭐 지금 와서 뭐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저번에 저거 그러더라고요. 너 방송에서 키 얘기 좀 그만하라고. 그래서 나 형 키 얘기 그렇게 많이 안 하는데 그랬더니 누가 그랬다고. 키가 작으니까 지수가 빠진다. 누가 그랬다고. 그거 보면서 빈정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근데 나는 그렇게 키 얘기를 많이 하진 않는다고. 그리고 형이 자꾸 얼굴 얘기하니까 내가 키 얘기하는 거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다리를 부러뜨려 가지고 다리를 이렇게 뭐라고 했더라? 다리를 늘려야겠대요. 다리 뼈를 이렇게 얇게 해가지고 늘려서 내가 자기가 수술해가지고 오겠대요. 그래서 하여 오라고. 자꾸 키 높이 구두 좀 그만 좀 신고. 그거 안 아프냐고. 이게 남자들은 원래 키 높이를 잘 안 신기 때문에 그 여자들 하이힐 신는 거 보면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 진짜 아플 것 같아요. 키 높이 구두 그거 안 불편한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탈모약을 먹으면 정력이 약해진대요. 맞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탈모가 기본적으로 그 남성 호르몬이 많아서 생기는 거라면서요. 그럼 남성 호르몬을 떨구면은, 이게 참 불가분의 관계예요. 머리를 지킬 것이냐, 정력을 지킬 것이냐. 약간 탈모약이 그거 아니에요? 머리를 지킬 것이냐, 정력을 지킬 것이냐. 탈모약을 먹으면 머리는 좀 덜 빠지겠는데 힘은 빠질 거고, 안 먹자니 머리가 자꾸 빠지고. 고민입니다, 그거는. 저것도 약간 유전이잖아요. 머리도 약간 유전이고 키도 유전이죠. 유전인데 세상이 이제 모든 걸 갖는 사람 없듯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없는 거죠. 경락역은 작은 키를 물려받았지만 그 형은 이제 그냥 지방 유지잖아요. 지방의 유지라서 부모님들께 건물도 받고, 부자입니다. 부자예요. 그리고 그 수많은 누나들 사이에서 마지막 막내 아들이라 온갖 집에서 수혜를 많이 받는. 그리고 얼굴이 잘생겼잖아요. 저는 인정해요. 경락형 잘생겼어. 다만 이것도 이제 잘생기고 가는 또 별개의 문제인데 너무 늙어 보여요.
너무 늙어 보여. 경락이 형 잘생겼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늙어 보여요. 그 트로트 가수처럼 생겼어. 제 느낌엔 그냥 나훈아 아저씨처럼도 생겼고. 이 형은 자꾸 자기가 브루스 윌리스라는데 아니에요. 뭐 브루스 윌리스야. 다만 좀 늙어 보이긴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둘이 다니는 거를 누가 보면 깜짝 놀래요. 둘이 한 살 차이 난다고 하면 진짜 깜짝 놀래요. 깜짝 놀랍니다. 저랑 한 살 차이잖아요. 한 살 차이. 사실상 동갑이거든요. 한 살 차이면은. 한 살 차이면 우리 동갑 아닙니까, 거의? 한 살 차이면 친구지, 이 나이에. 남자 나이 40대, 50대 한 살 차이면 친구인데, 한 살 차이로 보이냐고요, 이게 대체. 안 보이죠, 한 살 차이로 절대.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잘생겼죠. 선이 진하잖아요, 경락이 형은. 선이. 그쵸. 야, 이걸 못 까는 거야, 이게. 지금 좋아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경락 대표님은 이거를 보고 계시다면 혼자 지금 깔깔깔깔 거리고 있을 거라고요. 더 해라, 더 해라 이러고 있을 거라고요. 저한테 그 얘기 했어요. 자기 얘기 좀 해달라고. 자기 얘기 안 하면 재미없대요. 그 형도 자기애가 되게 강한 사람이라. 합동방송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어제는 술을 못 마셨어요. 어제 제가 저희 아기 센터, 언어센터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거 데려다 줘야 되는 날이라 늦게밖에 안 된다고 했더니 내일 보자고 하더라고요. 그 내일이 이제 오늘이잖아요. 오늘은 또 술 마시겠죠. 오늘 저 이따 방송 출연이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또 그쪽을 가야 되는데. 그래서 어제는 한잔 할까 이러다가 제가 이제 꼬리를 싹 뺐더만 그래 그럼 내일 보자 이러더라고요. 자, 시장 제가 지금 너무 좀 농담만 많이 해서 죄송한데, 근데 사실 지금 시장이 볼 게 별로 없어요. 특히 이 시간이 가만 보면 볼 게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시장에 대해서 사실상 이건 좀 지우자. 되게 없어 보인다. 자, 제가 시장에 대해서 사실상 여러분들께 해주고 싶었던 얘기는 어느 정도 했어요. 어느 정도 했는데, 저는 오늘 조정받는 거는 크게 신경은 안 쓰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이것도 생각의 차이잖아요. 오늘 조정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누구나 알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레바논 공격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란이 트집을 잡았고, 근데 이스라엘은 계속 공격할 거다 그러고, 야 이것도 문제 되겠는데, 호르무즈 막는다고 하고, 오늘 조정받을 거는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장 시작 전에 이게 다 나온 거니까. 그거를 감안하고 한번 보는 거예요. 그걸 감안하고 봤을 때는 저는 이 정도면 납득 가능한 수준 같은데요. 그리고 시장은 오히려 그 이유를 자꾸 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재건주가 자꾸 깔딱깔딱 거리는 거고, 전쟁이 좀 지속될 수 있을 법한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움직이는 거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반등이 아쉽죠. 많이 아쉬운 반등 수준일 텐데 아직은 본격적인 반등을 한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한참 남았고, 맞아요. 휴전할 때 이스라엘 저 얘기도 계속 나오기는 했어요. 저거 너무 무섭다. 노안의 단신의 술꾼의 다혈질이다. 우와, 근데 생각해보면은 맞기는 해. 노안의 단신의 술꾼의 다혈질 맞거든요? 와, 근데 딱 저 단어만 들어보니까 진짜 약간 괴물이 연상이 되네요. 노안의 단신의 술꾼의 다혈질이다. 좋은 말도 하나 써줘요. 잘생기긴 했어요, 근데. 진하게 잘생겼잖아요. 잘생기기는 했고, 그리고 유머러스해요, 사람이. 유머러스해. 유머러스 합니다.
근데 이 유머에도 약간 단점이 있기는 한 게요. 레파토리가 한정적이긴 해서 자꾸 했던 얘기 또 해. 저 특정 에피소드는 진짜 한 2, 30번 들었어요. 아, 왜 자꾸 했던 얘기를 자꾸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좀 아쉽다. 레파토리에 한정적인 이슈가 있다. 자주 봐서 그런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자주 보니까. 3빌리언, 그놈의 3빌리언 얼마야 지금? 오늘도 빠지네. 야, 이거 어디까지 빠지려고 이러냐. 근데 얘는 줄줄줄 흘러내리는 형국인데 얘 빨리 돌리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이 자리는 안 깨는 그림이 좋긴 하거든요. 근데요, 이거를 들고 있다면 그냥 기다려야 돼요. 이거는 기다려야 되고, 오히려 특정 구간에서 한번 더 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고, 왜냐면 얘는 어차피 얘가 받쳐줄 거예요. 얘랑 어차피 거리가 얼마 없어서 여기서는 파는 게 별로 실익은 없고. 근데 지금 몇 달째야 이게?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 근 5달째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조만간 한번 급등하겠죠. 뭔가 변화의 조짐이 한번 있을 텐데 좀 답답하긴 하네요, 저도. 근데 얘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3월 말까지는 그림이 요때까지 괜찮았어요. 요때까지는. 근데 이게 3천당 빠지고 바이오 빠지고 하면서 거기서 한번 더 밀린 게 크죠. 이러니까 모양이 되게 이상해지네. 좀 보이는 효과가 있지만 여기선 빠져봐야 별로 빠질 공간이 많지는 않아서 이런 건 내비둬요. 차라리 특정 타이밍에 더 살 생각하고 좀 쭉 지켜봐야죠. 저런 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차라리 제가 그 얘기는 했잖아요. 프로티나는, 이거 제 개인 유튜브에서 어제 한 얘기인데 뭐냐면, 여기선 얘기를 안 했구나. 3빌리언은 아무튼 그런 타이밍을 잡는 게 좋고, 프로티나는 반대. 얘는 반대인 게, 얘는 단기랑 폭은 더 크거든요. 얘는 단기에 반등 세게 나올 때 파는 방향이 전 좋아 보이기는 해요. 차이는 뭐냐면, 얘는 중간에 반등 시도가 더 명확하게 있었고, 이번에 빠진 것도 사실은 얘가 더 커요. 빠지는 그 각도 자체가 얘가 더 가파르다고요. 단기 반등이 세게 나오는 타이밍이 한번 나올 수 있는데, 그때 팔고 나가는 게 저는 일단은 좋아 보이고, 얘는. 근데 이제 3빌리언은 조금 다르죠. 기술적으로도 좀 달라요. 하나는 이제 3빌리언은 그냥 꾸준하게 거래 없이, 이렇다 할 반등 시도 없이 밀린 거라, 이거는, 패턴의 전환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반등이 나오면.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라면 3빌리언은 하반기 흑자 전환을 지금 기대할 수 있을 법한 종목인데, 프로티나는 그거는 아니거든요. 프로티나는 흑자 전환이 좀 어려워요, 아직은. 그래서 그 차이까지 생각을 하면 저는 프로티나는 그 앞전에 올라온 파동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단기 반등이 나올 때 정리하는 방향이 더 좋아 보이고, 3빌리언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니까 오히려 밑에 자리에서 어떤 포인트를 잡아나가는 게 유리해 보이고. 지금 이렇게 가이던스가 이렇게 안 나오는데, 이게 보고서들을 찾아보면 올해 온기로는 모르겠지만 올해 한 3분기부터는 흑자 전환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3분기라고 해봐야 7, 8, 9월이잖아요. 포인트가 이러니까 이거 좀 다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유로핏은 오늘 이제 이슈가 나와서 한번 들어 올린 건데, 오늘 아침에 이슈가요, 큰 거는 아니었어요. 여기 보시면, 이거였나? 예, 일라이릴리, 요 패시티, 예, 보면 글로벌 빅파마 일라이릴리가 활용 중인 패시티 영상 분석 방식, 이거 암 걸리면 많이 찍잖아요, 그거 자사의 AI 기술로 자동화하는데 성공했다. 응? 저는 이 기사 보고 좀 의아하긴 했어요. 이걸 가지고 그렇게 올린다고? 글쎄요. 뭐 좋은 내용이긴 한데요. 좋은 내용이긴 한데. 여튼 좋은 내용이긴 합니다. 요거 아무튼 요 뉴스 나와가지고 올라간 건데, 이게 상한가 갈 법한 내용이라고 생각은 절대 안 들었고요, 당연히. 저거 가지고 댕기는 거 조금
역시나 좀 내려오긴 했는데 뭐 장 빠지면서 내려온 것도 있고요. 차라리 유로핏이 덜 빠졌구나. 근데 이제 유로핏도 올라오겠죠. 근데 얘네는 지금 다 일맥상통입니다. 바이오가 돌려야 됩니다. 의료 AI는 어쩔 수가 없는 게 바이오가 돌려야, 아니면 의료 AI에서 뭐가 하나 치고 가야 돼요. 그게 지금 뭐 그나마 버티던 애까지 밀려버렸기 때문에 일단 바이오가 돌려야 될 것 같아요. 여튼 지금 바이오나 의료 AI 이쪽은 다 누구나 지금 힘들 수밖에 없는 게 맞고요. 이거는 이제 뭔가 계기가 필요하죠. 그리고 그 뭐죠? 한날 한시에 올라가겠죠. 뭐 삼국지에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한날 한시에 뭐 어떻게 되리라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의료 AI, 바이오, 코스닥은 한날 한시에 일어날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의료 AI와 바이오와 코스닥은 한날 한시에 일어날 거예요. 좀만 더 기다리시죠. 이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시장을 긍정적으로 적어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계산을 할 수밖에 없어요. 시장을 만약에 좀 불안하게 본다면 어쩔 수가 없고요. 그거는 뭐 아예 다른 얘기니까. 전쟁 이슈는 이미 시장은 프라이싱을 안 하고 있어요. 제 생각은 그래요. 이미 아예 이제 관심이 없다라기보다는 좀 벗어나려는 움직임들이 이미 보입니다. 디테일하게 보면 그런 게 저는 보여요, 이미. 그래서 크게 걱정 안 합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전쟁 별로 크게 걱정 안 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약간의 걱정은 합니다. 크게 걱정은 제가 크게 걱정 안 한다고 했지 걱정 안 한다고는 안 했잖아요. 그 신경을 쓴다는 게 이제 손절해라 말아라 이 얘기이신 것 같은데 사실은 손절가를 처음에 주거든요. 매수할 때 종가 기준 그 가격 이탈 안 돼야 된다라는 거를 계속 명시해 주는데 그 말이 뭐예요? 그 가격을 깨면 손절을 하라는 얘기인데 제가 오늘도 두 종목 특정 가격 지지하는지 잘 지켜보라고도 문자는 보냈을 거예요. 근데 원래 예전에는 문자반은 아예 아무것도 안 보냈는데 그때는 아무 얘기가 나올 수가 없었던 게 다 올라가니까 아무 얘기가 안 나온 거고 지금은 그런 거죠. 근데 참 이런 건 조금 답답한 게 제가 아까 자 봅시다. 문자반이 30분 넘었네. 자, 개인 유튜브로 가겠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개인 유튜브로 가겠습니다. 예, 개인 유튜브에서 뵐게요. 30분이 넘었네요.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뵐게요.